지금 시점에 잘 선택을 한 번만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산을 뭐 2배, 3배 그 이상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있는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보면서 같이 고민 상담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이 흑수저는 서울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걸 느꼈습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인천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아이는 중3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 아이를 키우는 4인 가구이며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지금 삼성역, 저는 인천 거주지 근처 자차로 15분 거리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합산 연봉 한 1억 2,500, 월 한 850 정도 소득이고 현재는 매월 한 25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신혼 때 빌라 4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현 거주지 매매가 5억 정도인데 근로소득으로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신랑이 서울 옥수동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 살았었는데 다시 고향인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서울 입성이 너무나 큰 벽이라는 것을 요즘 임장을 다녀보며 느꼈습니다. 우선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지금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산을 보시고 간절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고민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뒤에 좀 적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이시고 맞벌이 부부신데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면은 월에 한 850만 원, 그리고 저축도 250만 원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뭐 흑수저라고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하셨는데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고 지금 시점에 잘 선택을 한 번만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산을 뭐 2배, 3배 그 이상도 불릴 수 있는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자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인천에 9월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게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시세가 5억 정도 합니다. 대출은 한 3천 정도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없죠. 현금도 많아요. 이제 저축을 많이 하시니까 현금도 보면 1.4억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내 집을 팔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고 알아보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금호, 자이, 1차가 있고요. 여기 25평, 그리고 보신 데가 상도의 힐스테이트, 마찬가지로 이제 25평을 이제 보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을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그거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갭 투자를 할 때 현 거주지를 매도를 하고 같은 아파트 전세를 3억 2천으로 살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사는 아파트 전세를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서울 아파트가 여기가 지금 다 9억이 넘잖아요. 뭐 12억도 넘고 하니까 거기를 사면 대출이 환수 처리해야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인천에서 집을 팔고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9억이 넘는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이거를 매매할 때 이 자금이 좀 회수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푸냐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금융의 전세대출이 아니라 2금융의 전세대출도 있거든요. 금리가 1금융보다는 한 1%가량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은 내가 주택을 사도 회수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9억 초과가 아니라 다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그런 자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얘에 대한 부분하고 그냥 월세로 사는 것과 이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우리는 선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는 이런 주억 초과 아파트를 받았을 때는 좀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품은 또 괜찮아요. 입주권인데 멸실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토지만 있는 거죠. 건물이 없고 이제 토지만 있는 그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도 있다. 그래서 그런 투자처도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이제 분양권도 사도 이제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금융의 전세자금 대출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멸실이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은 제가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건데, 아니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이것 또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투자성이 이렇게 높이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담보대출이라고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잖아요. 요거는 주택을 매수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주택이 투자성이 좀 낮은 주택이니까 저는 이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1번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선순위 대출이잖아요. 선순위 대출이 아니라 후순위 대출을 받거나,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업자 대출이겠죠. 근데 이런 대출을 받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이걸 내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내야 되는데 요거를 잘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결론은 좋지 않은 자산에서 대출을 뽑아 쓰는 것보다는요, 매도를 하고 1번의 선택지가 조금 나은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질문도 하셨는데, 현 거주지 매도 후 전세 살고 새로 매수하는 서울 아파트를 주담대 받고 전세 줄 수는 없을까요? 세입자가 원치 않을까요? 네, 그쵸.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주담대가 이렇게 많이 껴있는 아파트에는 전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월세가 들어오죠.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생각하시는 방향은 이제 1번의 선택지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 상담의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는 내가 주택을 9억 넘는 걸 살 수가 없으니까 이금융권을 봐야 된다. 단 금리가 한 1% 정도 이상 더 높을 수는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월세를 사는 비용과 서로 비교를 해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 선택을 하시고 갭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데가 이제 금호자이 1차도 있고 뭐 상도 힐스테이트도 있는데요. 둘 중에는 금호자이 1차가 아직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다. 입지 대비 투자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왕 사는 거 조금 내가 더 무리를 해서 금호하고 옥수일대에 조금 더 랜드마크가 되고 수요층이 좀 더 탄탄한 그런 지역을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이제 옥수 파크힐스나 리버젠이라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자금이 조금 빠듯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뭐 신용대출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본까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루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 비용을 이제 더 줄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아파트 갭 투자는 안 되고 우리가 입주권을 살 수 있죠.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이 낮고 멸실이 된 거, 입주까지는 거의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사게 되면 충분히 1금융권에서도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것과 이제 더불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분양권을 보셔도 돼요.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1금융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 기간은 한 2에서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입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1번하고 2번 선택지 중에서는 저는 2번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투자성 측면에서.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이 있으면은 신축 아파트의 공급량이 이제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을 미리 선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가치 투자성이 훨씬 더 1번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입지를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